안녕하세요. 저는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를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축법에 의한 도로 조건과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으신 분들이 어떤 땅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하는 경우 그 진출입을 하는 토지주가 혹시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건축법상 도로와 예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건축법상 도로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조건입니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 되는 도로로서 현재 도로나 또는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는 국토의 갱민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도로 또는 도로법에 등재되어 있는 도로, 사도법에 등재되어 있는 도로, 이 밖에 다른 법에 따라서 도로로 고시가 된 경우에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도로가 없어도 어떠한 곳에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진입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곳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든다는 조건하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이때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를 내주고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 도로를 준공하면은 건물 사용 승인이 나게끔 됩니다. 즉, 이 얘기는 현재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물을 준공하기 전까지 진입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끔 되면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라는 얘기만 있지, 지목이 도로에 된다든가 또는 주인이 누구누구에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없는 도로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지목이 도로라든지 주인이 누구라는 조건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현행은 도로가 있어도 지목이 도로가 없다고, 도로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토의 객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지목이 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옛날 지목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아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건축법 제3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법 제3조 건축법 적용 제외. 즉 이 얘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러한 것은 건축물이긴 하지만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지역 및 지구 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즉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면 무슨 리 이런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너비여야 되는데 4m의 너비가 되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5조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주에 세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토지주에 세용 승낙 없이도 현황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조건 44조와 45조를 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실전 사례를 통해서야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법이 이런 법이 있고 이렇게 미만의 지역은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아시게끔 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월면 학당리 158번지에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하고 제가 논산시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민원 회신 건축법 제3조 1항 규정에 이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 대지와의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제가 학당리 158번지의 옆에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지 않는데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현황 통로는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인데 제가 이 앞뒤 사정을 다 알아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다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미만의 지역에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건축법 제44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경우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자, 건축법 4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사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44조의 윗줄에서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밑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땅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위에 줄을 적용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밑에 줄을 적용하게끔 되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건축법 제44조에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가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윗줄을 적용할 수도 있고 밑에 줄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담당자의 주관은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준 원칙을 아시게 되면, 왜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건축법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1962년 이전에는 그러면 건축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냐 하면 이건 아닙니다. 건축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가지고 1961년까지는 건축허가를 조선시가지 계획령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고,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모든 건축물은 4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긴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법에 의해서 이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 것은 1962년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조건이 없었을 때 이미 만들어진 동네가 있을 텐데, 이런 동네에 예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현황도로와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만들어진 이런 동네에 1962년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마을에 4m가 안 되는 마을에 도로가 현황도로가 있었다면 건물을 하나도 새로 지을 수 없고 그 건물을 전부 다 동네가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1962년대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만들어 놓고, 그 전서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런 동네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즉 이렇게 예전 1962년 이전서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는 마을 안길이군요 하게끔 되면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때 적용하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962년 이전서부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이 지어져서 사용하고 있던 동네에 있는 이런 현황 통로에 접해 있는 토지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용인시 처인구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기 토지에 접한 통로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냐? 다시 말하면 현황 도로가 있는데 현황 도로의 토지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보면 답변입니다. 처인구의 답변은 건축법 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동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해야 하나, 상기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음,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음. 다만 건축법 44조 단서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할 수 있는 바, 즉 이 동네는 이 동네는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던 동네, 즉 마을 안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 현재 상기의 토지에 접한 통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수년간 이용한 통로가 있어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기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무조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민이 사용했던 현황 통로인 경우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은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법 제45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건축법 4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어떤 땅에 내가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는 그 토지 주에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언제냐? 주민이 오랫동안 토행로를 이용하게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마을 안길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게끔 되면 어떤 땅에 내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사용승낙을 해줄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해주겠죠. 그런데 그 수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고, 주인이 바뀌면 또 수수료를 또 받고 한다 그러면은 그 도로로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은 매번 사람이 바뀔 때마다 또는 건물을 질 때마다 계속해서 수수료를 수십 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사용승낙을 한번 해줬던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고, 이 법도 그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 45조 1항 주민이 장기간 통행을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의 기능 목적으로 분할을 했는데 토지주가 지목을 도로로 신청해야 되는데 지목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옛날 지목 그대로 있지만 사실상 도로로 분할되어 있는 사실상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주민의 사고가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현황은 도로로 돼 있지만은 지목은 도로로 돼 있지 않지만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 광역시 건축조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해놨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서울시와 동일하죠. 자, 보면 용인시 건축조례 보겠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보면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된 경우, 그러니까 동통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된 경우는 용신시에서 또다시 상승을 받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했다든가 또는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고 용인시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도를 보겠습니다. 보게끔 되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에서 포장한 도로, 사유지지만은 공공기관에서 포장한 도로는 토지 사용성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해당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이런 경우에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포천시 건축조례를 보시겠습니다. 제25조 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 기준,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다시 말하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 포천시에다가 질의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신읍동, 포천시 신읍동 27-7번지에 건축허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포천시 신읍동 27번지 7번 일부에 포장돼 통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제외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다시 말하면 27-7번지에 보면 현황 통로가 있는데 그 현황 통로가 포장이 돼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도 없고 개인 토지입니다. 이 땅을 이용해서, 이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자, 포천시 신읍동의 답변입니다. 승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는 통로에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젠축할 시 건축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현황 통로를 통해서 내 토지의 통로까지 연결을 시켜서 다른 데까지 공로까지 가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내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땅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현황 통로로 쓰고 있는, 포장되어 있는 땅의 건축 면적, 다시 말하면 그 면적만큼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현황 통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답변이고, 이때 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건축법상 도로와 예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외 규정은 담당자와 현황에 따라, 지목에 따라, 옆에 분위기에 따라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수십 개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책이